안녕하십니까. 예제 중심의 파이썬 기초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목차부터 살펴보면요. 우선 연산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략적인 소개, 그 다음에 이제 산술 연산자, 복합 대입 연산자, 그 다음에 이제 관계,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비트 연산자 순으로 연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산자를 이용한 실습 예제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핵심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연산자를 이제 소개를 하면요. 수식을 구성하는 굉장히 연산자의 종류가 많고요. 주로 많이 사용되는 연산자를 중심으로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술 연산자부터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복합 대입 연산자, 관계, 논리, 비트 연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라는 거는 이러한 연산자들이 되겠고요.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들이 되겠고요. 이러한 연산자들의 그 기호는 이와 같이 더하기 위한 덧셈 연산자, 뺄셈 연산자, 그 다음에 곱셈 연산자는 이와 같이 이 스타를 사용을 하고요. 나눗셈 연산자, 자, 그 다음에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하는 연산자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요거는 바로 몫을 구하는 연산자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 퍼센트처럼 생긴 얘는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를 구해주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연산자를 해당 연산자 기호까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우선 덧셈 연산자를 이용한 코드를 간단하게 한번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300 더하기 800 더하기 200 더하기 700 이와 같이 덧셈 연산자를 이용해서 더해서 그 결과는 변수 x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x에 저장된 결과는 프린트를 이용을 해서 출력을 해보면 자, 아래와 같이 2000이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덧셈 연산자를 해봤는데요. 그 외에 다른 연산자들도 한번 코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 연산자를 이용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5000에서 900을 빼고 1100을 빼고 1200을 뺀 결과를 변수 x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그 변수 x의 값을 출력을 해보면요. 아래와 같이 180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곱셈 연산자를 이용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1에서 5까지 곱한 그 결과를 변수 x에 저장합니다.
변수 x에 저장된 값을 프린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보면 자, 아래와 같이 12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눗셈 연산자를 이용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70을 4로 나눈 결과를 변수 x에 저장합니다. 변수 x에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해보면요. 실행시켜서 이와 같이 17.5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몫을 구하는 연산자를 이용한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100을) 7로 나누었을 때 몫을 구하여 그 몫을 변수 x에 저장을 합니다. x에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해보면요. 14라는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를 구해야 하는 연산자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00을 7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를 구하여 변수 x에 저장을 하고 x를 출력을 해보면요. 자, 2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산술 연산자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해 보았고요. 지금은 그 연산자 중에서 몫을 구하는 연산자와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를 이용한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예제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보는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코드가 주어져 있고요. 자, 지금 input minit이라는 변수에 지금 601이라는 값이 저장됩니다. 여기서 601이라는 거는 분이고요. 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시간과 분으로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이 주어졌을 때 시간과 분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몫을 구하는 연산자와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를 사용해야만 하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시간과 분을 구했으면은 출력하는 형식은 몇 시간 몇 분이라는 형식으로 출력을 하도록 프린트문을 이 부분에서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한 예제를 코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input minit이라는 변수에 601이라는 값이 저장되겠고요. 이 601은 이제 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분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60으로 나눠서 몫을 구하면 그게 시간이 구해지고요. 그 구해진 그 값을 hour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input minit에 있는 값을 60으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를 구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제 분에 해당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것은 미닛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프린트를 이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아까 얘기한 출력 형식에 맞춰서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면은 601분에 대해서 시간과 분으로 출력을 해보면 10시간 1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력 분을 601 말고 다른 걸 한번 바꿔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800분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면 800분은 몇 시간 몇 분인지 이 실행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800분은 13시간 20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코드에 대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복합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는 산술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를 합친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이 아래의 표에서 보시면 요 더하기 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복합 연산자가 되겠고요. 그 밑에 마이너스는, 곱하기는, 그 다음에 나누기는, 그 다음에 퍼센트는. 자, 요 복합 대입 연산자의 사용 예를 보면 우선 더하기 는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i, 그 다음에 더하기는 j와 같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i는 i 플러스 j의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서 지금 여기 i가 두 개가 사용되고 있으니 요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고자 이러한 경우에는 복합 대입 연산자 더하기 는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는을 보면 사용 예는 i-는 j와 같이 사용을 하고요. 요것의 의미는 i는 i 빼기 j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는도 마찬가지로 자, 이와 같이 사용을 하고요. 요것의 의미는 i는 i 곱하기 j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누기 는도 보면은 이와 같이 사용을 하고요. 요것의 의미는 i는 i 나누기 j의 의미가 되고요. 지금 여기 %라는 건 나머지를 구해주는 연산자고요. 자, %는이라는 거, 요거는 이와 같이 사용을 하고 요것의 의미는 i는 i를 j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를 구해서 i에다가 넣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복합 대입 연산자 더하기 는을 이용하는 예제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주어진 코드에서는 브레드 프라이스에 10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고 소다 프라이스에는 300, 버터 프라이스에는 400이 저장되겠습니다. 각
가격이 다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가격들을 다 더해서 그 총 가격을 구하려고 하고요. 자, 요 모든 품목의 물건들의 가격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복합 대입 연산자 더하기 는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이 썸에는 이 브레드 프라이스 가격을 일단은 저장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썸에다가 계속 누적 합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출력을 하는 형식은 아래와 같이 토탈 프라이스하고 총 가격의 합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프린트문을 적절하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한 코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브레드 프라이스라는 변수에 100을 저장하고요. 소다 프라이스에 300을 저장합니다. 버터 프라이스라는 변수에는 400을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세 가지 물건 값을 합하는 작업을 하겠는데요. 우선 썸에다가 그 합을 계속 더해서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썸이라는 변수에 먼저 브레드 프라이스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 브레드 프라이스가 저장된 그 값을 썸에다가 저장해 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소다 프라이스라는 값도 또 더해서 더 이제 추가적으로 누적 합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럴 때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누적 합을 구하고자 하고요. 이와 같이 더하기 는을 이용을 해서 소다 프라이스라는 값도 여기다가 더해서 누적 합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버터 프라이스라는 값도 더 더하기 위해서 썸에다가 이와 같이 복합 대입 연산자를 사용을 했고요. 자, 그럼 버터 프라이스까지 더해줬기 때문에 브레드 프라이스, 소다 프라이스, 버터 프라이스 이 세 가지 물품에 대한 가격이 썸의 누적 합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프린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고자 합니다. 자, 프린트문에서는 토탈 프라이스 하고 이 썸에 계산된 세 가지 물품의 값을 출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자, 이와 같이 토탈 프라이스하고 800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관계 연산자는 두 P 연산자를 비교를 하는 연산자고요. 비교 결과로 true, 참 또는 false
거짓으로 결과를 표현합니다. 관계연산자의 종류를 아래 표에서 보면은 자, 이와 같이 지금 무엇보다 큰가 라는 관계연산자, 요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와 같이 i는 j보다 큰가, 요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것이 큰 것이 맞다면 true, 그렇지 않다면 false를 결과로 반환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계연산자는 이와 같은 관계연산자가 되겠고요. 요거는 사용 예에서 보면 i가 j보다 크거나 같은가를 묻고 있는 관계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이 참이면 요 결과가 참이면 true, 거짓이면 false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 관계연산자는 사용 예를 통해서 설명하면 i는 j보다 작은가. 자, 그 다음 관계연산자는 요거를 사용 예를 통해서 설명하면 i는 j보다 작거나 같은가. 그래서 이것이 참이면 true, 거짓이면 false를 반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는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i는 j로 이렇게 써서 요것의 의미는 i와 j가 같은가, 이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같은가를 묻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연산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느낌표 는이라는 것은 사용 예를 통해서 설명하면 i는 j와 같지 않은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참 또는 거짓으로 반환이 되겠고요. 자, 이 관계연산자를 한번 코드로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이 코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x라는 변수에는 32를 저장하고요. y에는 78을 저장해서 자, 프린트문 안에다가 관계연산자를 이용한 식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x는 y보다 크거나 같은가 라는 식을 작성했고요. 자, 요 x와 y 값이 x는 32, y는 78이기 때문에 요 식은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요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출력하면 false라는 결과를 출력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관계연산자를 이용하여 실수 비교를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변수 x에다가 3.14를 저장하고요. 변수 y에는 7.89를 저장합니다. 자, x가 y보다 큰가? 요것을 프린트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요. 자, 요것은 거짓이 되겠고요. 또 다른 관계연산자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x가 y보다 작거나 같은가? 요거를 실행해 보면 요거는 true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관계연산자를 사용해 보면요. 자, 왼쪽과 오른쪽이 같지 않은가? 자, 요거를 실행해 보면 요것도 true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관계연산자를 이용하여 문자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변수 x에는 문자열 굿을 저장하고요. 변수 y에도 문자열 굿을 저장합니다. 자, 그래서 x와 y가 같은지를 프린트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요. 네, 요거는 결과가 이 두 문자열이 같아서 true라는 결과를 출력 결과로 보여주고요. 다른 관계연산자를 한번 사용해 보면 요거를 프린트로 그 결과를 출력해 보면, 자, 요거는 결과가 fal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지 않은가 라고 했을 때 요거는 거짓이 되겠지요. 자, 이번에는 다른 관계 연산자를 또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문자열을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 x에는 굿이라는 문자열이 저장되고요. 변수 y에는 morning이라는 문자열이 저장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x가 y보다 큰가?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요거는 거짓이 나왔고요. 요거를 한번 바꿔서 실행해 보면 y가 x보다 큰가? 자, 요거는 true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굿과 morning이라는 문자열을 영어 사전에 사전상 순서로 봤을 때 morning이 사전상 뒤에 나오기 때문에 더 크게 값으로 취급이 되고요. 큰 값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morning이, 그래서 굿이랑 morning이랑 문자열을 비교했을 때 y가 x보다 크다라는 것, 요게 참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렇게 관계연산자가 x가 y보다 큰가 라고 물었을 때는 이것은 거짓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관계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결과를 출력해 보면요. 굿하고 모닝하고는 같은 문자열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은 거짓이라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관계연산자 x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가를 묻고 있는데요. 자, 요거를 실행해 보면 true, x하고 y의 문자열이 다르기 때문에 이 결과가 true가 나오겠습니다.